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0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경금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경금일간 다음으로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는데 저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질문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물론 제가 댓글로는 했지만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저께 18일 목요일에 해당되는 명식이었고 일간 경오일주였는데 여기 생시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괜찮은 생시라고 봤을 때 갑신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일간이 경금이고 시간에 이렇게 갑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충이 되잖아요. 갑경충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래 천간은 충이라고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갑목 경금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경충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경금에 의해서 망가져 가지고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갑신시를 좋게 보시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일간이잖아요. 일간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간은 주인공이고요. 일간은 한나라의 임금과 같고 경기장에서는 심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간은 임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나머지 8글자 중에서 일간을 뺀 나머지 7글자가 생극재화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일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일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일간 스스로가 뭐 갑목을 뭐 극하고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일간은 그냥 가만 있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시간에 이렇게 갑목이 있다고 해서 일간 경금이 얘를 극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시상 독재격이라고 보는 분들 있어요. 독재격이라고 뭐냐면 시간에 이렇게 재성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해중의 갑목 이 있는데 이거는 해수는 그냥 수로 보는 것이지 목으로 보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청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이걸 독재격이라고 해서 재성이 하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경금일간이 간목을 갖다 파했다라고 하면 이건 독재격이라고 해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됐던 간목이 됐던 어떤 일간이 됐던 일간 스스로가 재성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극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간은 심판같이 가만히 있고 나머지 7글자와 대운세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일간이 부귀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귀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간은 심판, 주인공, 임금과 같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라고 해서 시간의 간목을 갖다 극파해서 못쓰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어저께 경금을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신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경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얘는 음금이 아니라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지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것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강철 내지는 무쇠 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이 강철이나 무쇠 같은 것이 잘 연마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깨끗한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불순물도 이렇게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금방 캐는 거니까 제대로 연마가 되지 않았겠죠. 날카로우면서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은 그 용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정화, 화라고 하는 것을 얻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경금은
월령 12개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개월 중에서 정화간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겨울에는 화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핵심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화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음에 해당되는 금이기 때문에 완철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주옥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석, 주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금속 같은 걸로 해당이 되죠. 오늘도 저한테 신금 일간인 어떤 분이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뭐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뭐 해준 것을 좋아한다? 도세주옥 해준 것을 좋아한다.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일간인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깨끗하고 좀 뭐랄까 세련된 걸 좋아하고요. 임수를 쓰는 것이 주로 신금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까도남, 까도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봤던 신금일간인 그분도 신금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는 아니었지만 신금이 해월 신의 일주였고요.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투출된 사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그런 사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사시사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여름 같은 경우는 임수가 주요 용신이 되겠지만, 오늘 같은 해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면서 수가 많기 때문에 임수도 중요하지만 바로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이것은 이제 원령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이냐 음의 성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금은 화를 치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정화를 치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보다는 수를 치용해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금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동이 되면서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오게 되고, 해월은 겨울 중에서도 초동이라고 하고요, 맹동이라고 하면서 겨울 중에서도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은 해월이든 해자, 축, 월이 모두 동절에 해당이 되는데, 뭐 초겨울이라서 좀 덜 춥고, 뭐 자월이라고 해서 더 춥고라기보다는 해자, 축월이 모두 엄동설한이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남극지방과 같다 내지는 북극지방과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저쪽 백두산이라든가 함경도 지방만 가도 겨울에 엄청나게 영하 뭐 20도 30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철원만 가더라도 철원도 많이 추울 때 15도에서 한 20도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보다는 남극지방 아주 그냥 혹한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을 부으면 금방 얼어버리는 그러한 혹한의 추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일간이든 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자축월에는 화, 특히 양화인 병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격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격이 되는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단 일반 내격이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일간이 신금이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겨울이지만은 뭐가 사랑하냐면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공부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해월과 자월이 실질적으로 수가 가장 왕성한 그런 계절이다. 반면에 금은 이 해월이 되게 되면은 해월에 금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병지가 되죠. 사람으로 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노령의 나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노쇠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는 왕하지만은 금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의 기운을 또 설기하는 것이 또 극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설기태가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해월은 조후도 중요하고요. 설기가 과다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수가 왕하고 동절에 날씨도 춥지만은 일간 자체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뭐예요? 방신 내지는 생조하지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줄 때를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줄 때는 이걸 방신해준다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경금신근을 뺀 간목, 을묘, 병화정화, 무토기토, 임수개수는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경금이라든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 금의 입장에서는 토가 되잖아요. 그죠?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금이 되거나, 즉 금이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금은 매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비견겁제가 없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생활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월등의 공력이 크다. 왜냐하면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힘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오히려 금을 갖다가 토후 매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금이 없고 토로 생해줄 때는 음토인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신금의 뿌리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지로는 뭐가 있습니까?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유금 같은데 뿌리를 두면 가장 좋을 것이고, 만약에 지지로 신금 유금이었을 때는 하다못해 축토라도 있어서 신금의 뿌리를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정화보다는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더 클 것이고요. 또 이 병화 자체가 해월에 신금도 약하지만 병화도 약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당연히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고 하는데,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되지 않아도 원령 스스로 해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수가 투출하고 그거에 맞게 사주 배합이 되면 좋지만은, 임수가 굳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뿌리를 얻고 병으로서 조우해 준다라고 하면 물이 얼지 않기 때문에 이 해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치용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금.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자가 양이고 해가 음이긴 하지만은 해중에 있는 임수가 본기가 양이기 때문에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해수는 양수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 월지는 양이 돼 음대 양의 관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수는 식상이 되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대음, 양대양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오늘같이 음대양 내지는 양대음이 되는 것을 이걸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일간은 금이고 상관은 수가 되기 때문에 금수 어떤 상관? 진상관격이 된다. 진자가 붙으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금수진상관격이 되면 일단은 설기가 태과하다,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봐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 비견, 겁제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오행과 달라서 금은 인성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연지의 축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신금 유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축토는 신금의 통근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능히 신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되면은, 물론 매금까지는 아닌데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기토가 신금을 약간은
더럽힐 수 있다, 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원령 자체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은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기토에 의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로 도세하면 그나마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연간에 신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신금은 약한 일간을 뭐 도와주는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은 그냥 수가 너무 왕해져서 한기를 가중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더 있겠고, 중요한 것은 화가 없기 때문에 해월에 토도 얼고 물도 얼고 금도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먼저 말했던 것처럼 해자 축월에는 화가 있어서 조우가 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지를 보게 되면 신미, 미토로 봐서 신미일주가 되는데, 축토는 습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는 건토가 되는데, 이렇게 해수가 미토 옆에 붙어 있으면은 건토가 거의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이 미토도 신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토가 있어서, 토가 이렇게 3점 정도 되면은 신금이 약간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까?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해월의 일간이 약해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된 것은 그래도 신금 일간 자체가 약간 오금, 더럽혀지는 것은 감내할 수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도세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리 해월이라 하더라도 축이라고 하는 것과 미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둔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은 작은 금이라고 봤을 때 이 무토는 신금을 뭐 할 수 있다? 토다 매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겠고요. 역시나 기축시도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축시도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기토 자체가, 사주가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것도 매금까지는 아니라도 심각하게 신금이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되겠고, 무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무자시보다 무술시는 또 술토를 또 하나 보기 때문에 무토가 10중팔구 이렇게 신금을 매금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경인시 이렇게 봤을 때 경금이 투출하는 것, 그래도 약한 일간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금은 뭐 그럭저럭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인중에 있는 뭐가 있죠? 병화, 인중 병화로서 조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면 이거는 아무리 토가 이렇게 일간 신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범람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전국에 엄동설안에 다 얼어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뭐 4월, 5월 이런 때는 임수 투출하는 것을 제가 괜찮게 보지만은, 엄동설안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마땅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특히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임수는 그래도 신금을 도세죽하는 그런 어떤 공력이라도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월에 한기만 가중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화를 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후할 수 있는 화를 얻었지만은,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쵸? 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화 얻은 것은 좋지만은 개수가 투출한 것은 마땅치 않은 그런 것이 되겠고, 갑오시는 뭐 오미 아파하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간목이 또 다시 화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후의 관점에서는 개사시보다는 갑오시가 더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병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병화가 뿌리가 하나 더 씁니다. 아무리 미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 미중정화에 그 통근하는 것은 매우 미약하고, 한 가지 더 일간신금 및 병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탐합이 되죠. 탐합. 그래서 조후의 공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시 갑오시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뭐 정유시라든가 이렇게 병신시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는 반드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왔을 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